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기능학 의사 닥터진입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갑상선 말초 전환장애 원리와 치료 시에 느낀 점. 제가 이거 치료한 지가 거의 근 10년 가까이 돼가는 것 같은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하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예전에도 간단하게 방송한 적은 있었는데 좀 업그레이드 점이라든지 좀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고 역사 같은 것도 조금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 갑상선 저하 많죠? 여러분들 둘 중에 하나의 약을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C으로 시작하는 약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쉽게 얘기해서 T4 호르몬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우리 몸의 갑상선 호르몬은 T1, 2, 3, 4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쓰는 약들은 T4 호르몬 한 가지를 주로 쓰고 있죠. 물론 T3가 있는 것도 같이 쓰긴 하는데 저도 옛날에 T4 호르몬만 많이 썼습니다.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썼죠. 근데 이 약으로 갑상선 치료를 하는 중에 좀 이상한 점을 좀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수치는 좋아지는데 환자는 춥고 체중도 자꾸 찌고 증상들 푸석푸석하고 혓바닥이 부어있고 이빨 자국이 나고 피부 건조고 이러한 것들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분들이 꽤 되셨었어요. 그래서 혹시나 외국에도 이런 사례가 있는지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그때 말초 갑상선 전환장애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타입 2 갑상선 저하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미국 국립보건원 NIH의 1967년에 보고된 내용입니다. 당뇨는 우리가 1형과 2형이 있다는 걸 알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당뇨 1형은 분비가 안 되는 거죠. 인슐린 분비가. 2형은 분비되는데 말초 저항성이 있어서 세포에서 못 쓰는 거죠. 근데 당뇨도 아닌데 갑상선도 1형과 2형이 있다는 거에 좀 놀랐고요. 며칠 전에 어떤 환자분이 오셨었는데 이 갑상선 말초 전환율을 계산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전환율을 계산해 보니까 그러니까 이거 하려고 그러면 이제 프리 T3를 또 재야 되고 리버스 T3도 재야 되는데 전환율이 20%가 안 되시는 거예요. 이분은 T4 호르몬 약을 드시고 계셨거든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갑상선 약을 먹는데 실제로 말초까지 가서 작용하는 게 5분의 1밖에 안 된다는 얘기시죠. 이게 굉장히 낮은 거죠. 갑상선 수술을 하고 나서 T4 약을 먹고 10kg가 넘게 쪘다. 필요하고 그렇게 10년을 살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얘기를 많이 들어봤습니다. 자, 논두렁에 물을 보낸다고 전부 다 논에 가는 건 아닙니다. 논두렁으로 가는 호수에 구멍이 날 수도 있고 논두렁의 그 끝에가 논에 가 있지 않고 딴 데로 셀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초 저항성이 있는 경우에는 T4가 잘 안 되는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나는 살을 빼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갑상선 저하가 있는데 살이 안 빠진다, 겨울 되면 엄청 춥다, 몸도 아프다,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죠. 제가 책 표지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 이형 갑상선 말초 전환장애 진료하면서 도움을 많이 받았던 책인데 제목은 영어로 되어 있죠. 하이포타이로이디즘, 갑상선 저하 타입 2라고 되어 있고요. 요 밑에 보면은 1형 갑상선 저하, 심장병, 당뇨병, 통증, 만성피로, 우울증, 건조한 피부, 살찌는 거, 생리문제, 고혈압, 높은 콜레스테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갑상선 저하와 연관이 돼 있고 갑상선 전환장애와 연관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옆에는 에피데미라고 써 있습니다. 에피데미, 유행병이라는 얘기입니다. 유행병. 그러니까 부신피로와 비슷하게 현대의 큰 유행병 중에 하나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유행병이라는 거를 찾아내고 인지한 의사들이 있습니다. 외국에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책들을 제가 많이 읽어봤는데요. 일단은 T4 호르몬은 우리 몸에서 활용되는 갑상선 호르몬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구체 호르몬이죠. T4는 간에서 80%, 장에서 20%, 신장에서 일부 전환이 되는데 간에 안 좋거나 간에 B형 간염이 있거나 C형 간염이 있거나 간경화가 있거나 지방간이 있거나 간에 독소가 많거나 이러면 전구체 호르몬이 전환이 잘 안 되겠죠. 그래서 항상 갑상선 저하는 증상과 기초 체험과 같이 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갑상선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영양소가 꼭 필요한데 요오드, 셀레늄, 아연, 비타민 A, B군, 타이로신 이런 것들이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이 검색해보면 부족한 분들이 갑상선이 제 기능을 못하는 경우가 많았고요. 특히 요오드에 대한 이해 부족, 비타민 A에 대한 이해 부족, 활성형 엽산에 대한 이해 부족, 엽산의 유전자 변이, 활성형 엽산도 갑상선 대세에 중요한데 유전자 변이가 있으면 갑상선이 잘 말초대사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갑상선 기능이 떨어진 분들이나 하시모토 갑상선염, 갑상선이 부어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요오드 결핍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 독소가 많고 영양소, 요오드 같은 게 부족하면 갑상선에 붙는 고이터가 유발되죠. 물론 고이터의 원인은 나한테 안 맞는 지연성 음식 알러지, 밀가루 등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지로이드가 먹어도 추운 사람들, 살도 안 빠지고 이런 분들이 이제 전환장애로 의심할 수가 있는 거죠. 갑상선이 말초대사가 안 되면 통증, 피로, 우울 이런 것들을 다 생길 수 있다. 심장질환까지. 보통 T4가 T3로 변하지 않으면 T3가 T2로 안 바뀌고
T2가 T1으로 안 바뀌면 많은 사람들이 건강상의 문제를 앓게 됩니다. 한 가지 연구가 있는데 우리가 아는 T4 호르몬으로 치료한 분이 있고 그 다음에 NDT라고 해서 내추럴 데시케이티드 타이로이드라고 해서 이거는 돼지 갑상선 추출물, 동물 갑상선 추출물인데 T3가 들어가 있어요. T1, T3 들어가 있고 요즘에는 잘 안 쓰는 추세이긴 합니다. 왜냐면 이게 자가 면역을 조금 악화시키는 게 있어서 요즘에는 그냥 T4, T3가 섞여 있는 걸 많이 쓰는데 이 표를 보면 T4로 치료한 그룹이나 치료하지 않은 그룹이나 증상이 비슷합니다. 심텀 스코어가 똑같이 10점대인데 T4로 치료한 분이 심텀 스코어가 10.4, 10.7로 조금 높습니다. 증상 점수 높다는 얘기는 증상이 완화가 안 됐다는 얘기죠. 이런 연구가 있고요. 소변에서 이게 T3로 전환이 얼마나 되는지 보려고 소변 검사를 했는데 역시 T4로 치료한 그룹이나 치료하는 그룹이나 소변에서 나오는 T3는 똑같습니다. 근데 T3가 섞여있는 NDT 호르몬으로 치료한 경우에는 증상이 아까 10.4, 10.7, 10점대였는데 T4만 쓰는 경우 3.6 정도로 나왔고 소변의 T3 호르몬, 활성형 갑상선 호르몬은 1900대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무려 3배 좀 안 되게 올라갔죠. 소변에서 T3가 나온다는 얘기도 몸에서 활성형으로 변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항상 중요한 거는 증상과 체온을 같이 봐야 되는데 우리는 환자를 치료하는 거지 검사 결과를 치료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TSH가 너무 낮다고 해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갑상선이 서프레션, 그러니까 억제된 게 아니고 이건 오히려 갑상선 호르몬을 생성을 안 할 정도로 몸에서 충분하게 갑상선 호르몬이 들어가고 있고 또 요오드 결핍도 없다. 이런 걸로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TSH가 너무 낮은데 약간의 심장 빨리 뛰는 증상이나 체온이 너무 올라가는 36.5도 이상 이렇게 나오면은 용량을 약간 줄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신 필요가 있거나 요오드 결핍이 있는 분들은 이 T3 호르몬 치료에 잘 견디질 못해서 같이 치료를 해야 되는 면이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갑상선을 악화시킬 수 있는 게 이제 환경 독소, 공기 대기 오염, 중금속, 지용성 독소, 농약, 다이옥신, 우리 옛날에 소독할 때 쓰던 DDT, 후탈레이트, 장난감 만드는 플라스틱이죠.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갑상선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안 좋은 거 먹으면서 약만 바꿔가지고 치료를 하려고 하는 거는 조금 한계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이제 표를 보면은 검은색 선은 T4만 쓴 거고 하얀색 선은 T4, T3를 섞여 있는 걸 쓴 건데 증상을 보면은 변비, 두통, 근육통, 우울증, 아킬레스 건염, 류마티스, 추위, 피로 이거에 대한 증상이 T4, T3를 같이 쓰는 그룹이 반에서 4분의 1까지 어떤 거는 5분의 1까지도 떨어집니다. 이게 뜻하는 게 뭐냐면 T4 호르몬이 안 된다고 T4 용량만 계속 올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병원에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환경독소도 빼내고 영양소도 보충하고 T4, T3가 같이 좀 쓸 수 있게 하면 훨씬 더 환자들의 임상 증상이 완화될 수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요오드 결핍, 부신피로, 아까 얘기한 환경 독소 이런 게 많고 영양소 결핍 이런 게 있으면은 T4 치료나 T3 치료나 이런 걸 해도 호전이 좀 더디다. 이런 것들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선구적인 치료를 한 의사들의 얘기는 오전의 기초 체온과 심장 박동, 증상의 모니터링이 사실은 도세지 모니터링을 위해서는 엄청나게 중요하다. 이런 결론에 도달해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맞춰서 치료를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고 벌써 이게 이제 한 10년 가까이 됐는데 사실 제가 진료실에서 글로만 보다가 많이 겪고 좋은 반응을 많이 봐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좀 제가 느낀 점 같은 것들을 좀 전달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면은 다들 건강하시고 다음 시간에 좋은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주제에 관심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좀 더 제가 다른 면에서도 또 설명해 드릴 수 있으니까 이게 내용이 너무 방대해서 한 번에 좀 설명드리기는 좀 힘듭니다. 자, 그럼 다음에 좋은 얼굴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